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2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고천 씨 기억하시나요? 고천 씨는 성민이 어머니죠. 성민이의 어머니, 아들이죠, 아들. 성민이의 어머니고 고천 씨 아들이 성민입니다. 그리고 이웃 후예인 씨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이야기를 할 때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아들과 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죠. 왜냐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있어요. 걱정도 많이 하죠. 역시 고천 씨도요, 성민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들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고천 씨가 후예인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걱정이 있어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에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천 씨가 아들이 걱정이에요. 왜요? 성민이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성민이가 너무 내성적이에요. 성격이 조용해요. 친구를 잘 못 사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에 다닌 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친구가 많지 않네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성적이기 때문에 친구를 못 사귀는 거겠죠. 그랬더니 후예인 씨가요, 팁을 알려줍니다. 꿀팁을 알려주죠. 어떤 것이에요? 봉사활동을 하게 하면 어때요? 또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하면 어때요? 이러면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성격도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바뀔 거예요. 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용했어요. 그 다음에는 활발하다, 활발해지다, 활발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요,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29페이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천 씨,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우리 아이 성격 때문에 고민이에요. 성민이 성격이요? 네, 애가 저를 닮아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거든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넘었는데 학교 친구들과 아직 못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걱정되시겠어요. 그럼 아이한테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시키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봉사활동을 한 후부터 성격이 외향적이고 밝아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따 집에 가서 우리 아이하고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예인 씨와 고천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 엄마들은 아이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죠. 아들, 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고천 씨,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자,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얼굴 대신에요, 안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안색은 비슷한 표현이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 또는 마음이 안 좋다,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아이 성격 때문에 고민이에요. 자, 어휘를 좀 살펴볼 텐데요. 고민, 그리고 걱정, 그리고 근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고민, 걱정, 근심은요, 우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성격 때문에 고민이에요. 성민이 성격이요? 아들 성격이요? 네, 애가 저를 닮아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거든요. 네, 엄마와 아들은 닮았죠. 아들이 얼마를 닮았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넘었는데 학교 친구들과 아직 못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걱정되시겠어요. 그럼 아이한테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시키면 어떨까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죠. 자, 방금 제가 팁이라고 썼는데, 자, 이것을 한국어로 하면 조언이죠.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조언이라고 해서, 선생님, 좋은 말을 조언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좋은 말이 아니고요. 이 조라는 것은 돕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이라는 것은 말이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조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팁이라는 말을 쓰고요. 아주 좋은 조언, 그럴 때 꿀팁이라는 신조어가 있죠.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꿀팁을 줬는데요. 뭐예요?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시키면 어떨까요? 왜냐면 이 후엔 씨는요, 경험이 있어요. 나의 아이도 내성적이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활동을 한 후부터 성격이 좋아졌어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외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밝아졌습니다. 성격이 밝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격이 밝다. 그러면 성격이 어둡다도 있습니까? 네, 맞아요. 성격이 어둡다, 밝다, 둘 다 씁니다. 자, 성격이 밝다라는 것은요, 잘 웃어요. 이렇게 많이 웃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둡다는요, 항상 표정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럴 때 밝다, 어둡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임준 선생님, 저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밝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웃는 모습이다, 활발한 모습이다. 이럴 때 성격이 밝다라고 얘기하고요. 항상 좀 우울한 느낌이다, 화가 난 느낌이다. 이럴 때 성격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이따 집에 가서 우리 아이하고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요. 자, 이따라는 말은요, 이따가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요,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 노란색과 초록색은 바꿔서 써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애가 저를 닮아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것을 성격이 급하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넘었는데 학교 친구들과 아직 못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이 부분을요.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실수해요. 실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연결해서요. 네, 애가 저를 닮아 성격이 많이 급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실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을 봅시다. 아이한테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시키면 어떨까요? 아이에게 계획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꾸고요. 봉사활동을 한 후부터 성격이 외향적이고 밝아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을요.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니까 성격이 꼼꼼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연결해서 보면요. 그럼 아이에게 계획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계획표를 세워서 일을 하니까 성격이 꼼꼼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래 상황에 맞게 성격 고민에 대해 조언하는 사람이 되어 대화해 보세요. 방금 얘기한 조언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성격 고민, 소극적이다, 무뚝뚝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역시 방금 나왔던 대로 동아리 활동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용기를 내는 거, 한 번 용기를 내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쉬워집니다. 처음 어떤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처음 말할 때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쉬워지고 이렇게 점점 쉬워지니까요.
한번 큰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조언을 할 것 같아요. 자, 무뚝뚝한 성격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른 방법은 없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연애를 하면 무뚝뚝한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연애를 하지 않으면 무뚝뚝한 성격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 이렇게 말하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듣기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듣기 부분입니다. 듣기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을까요? 제이슨 씨하고요, 애나 씨가 나옵니다. 애나 씨는 여자고 제이슨 씨는 남자인데요. 제이슨 씨는 어떤 남자예요? 성격이 활발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사교적이고요. 사교적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지만 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애나 씨의 성격은 어떨까요? 애나 씨는 조용한 편이에요. 조용하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애나 씨가요, 제이슨 씨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번에 장기자랑 대회가 있는데 제이슨 씨는 나가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장기자랑 대회 뭐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보여주는 것, 공연하는 것, 이런 대회가 열렸죠. 그래서 제이슨 씨가 활발하고 사교적인 제이슨 씨가 당연하죠. 저는 당연히 나가지요. 신청도 했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건데 무슨 노래를 부를 거예요? 다 결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곡을, 어떤 노래를 부를지도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애나 씨가요, 와, 부럽네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제이슨 씨처럼 되고 싶어요. 제이슨 씨처럼 활발했으면, 사교적이었으면, 외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요, 제이슨 씨가 애나 씨에게 꿀팁을 줍니다. 도움이 되는 말, 즉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해줘요? 저는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낯설다. 뭐라고요? 적응이 안 돼요. 낯선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외향적으로 활발해졌어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애나 씨도요,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을 하다 보면 성격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줬죠.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28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이요, 저랑 같이 보면서 듣고 싶으면 228페이지를 펴시고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 저는 듣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면 30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제이슨 씨, 다음 주 장기자랑 대회에서 노래할 거예요? 네, 무슨 노래를 부를지도 이미 정했는데요. 애나 씨도 같이 해보는 게 어때요? 저는 성격이 소극적인 편이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안 좋아해요. 저도 제이슨 씨 같은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예전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낯선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성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말도 많아지고요. 정말요? 저도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혼자 있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시간도 보내고 이야기도 해보세요. 그럼 저도 이제부터
취미 모임을 찾아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애나 씨가요, 제이슨 씨에게 먼저 물어봤죠. 장기자랑 대회에서 노래할 거예요? 물어봤는데 제이슨 씨는 네, 무슨 노래를 부를지도 이미 정했는데요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안을 해요. 애나 씨도 해보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애나 씨가 저는 내성적이어서 못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성격이 소극적인 편이어서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소극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안 좋아해요. 저도 제이슨 씨 같은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제이슨 씨 성격이 어떤데요? 활발해요? 사교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적극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애나 씨는요, 소극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계속 봅시다. 저도 예전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낯선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성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말도 많아지고요. 정말요? 저도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물론이죠.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혼자 있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시간도 보내고 이야기도 해보세요. 그럼 저도 이제부터 취미 모임을 찾아봐야겠네요. 자, 이 취미 모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취미 모임이라는 표현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호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동이라는 말은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같아요? 호가 같아요. 호라는 것은 like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다, 좋아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볼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같이 볼링을 쳐요. 이런 것들을 볼링 동호회라고 얘기하죠.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임을 자전거 동호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동호회는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고요. 이 동아리라는 말은요, 한국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자어라고 하면 이것은 순우리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자의 뜻이 없고요. 그냥 동그라미라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서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동그라미 안에 우리들이 함께 있다. 동아리 자체가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호회, 동아리 비슷한 말처럼 쓰이지만 약간은 다른 느낌의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취미 모임, 그러니까 동호회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 가면 이런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로 가봅시다. 두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그림을 보면 장기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애나 씨와 제이슨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고요. 자, 이제 질문에 답해봅시다. 1번. 애나 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애나 씨의 성격은요, 여기서는 뭐 내성적이다, 조용하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표현했죠. 소극적인 편입니다. 소극적인 편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제이슨 씨는 옛날에는 조용했어요,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활발해요, 사교적이에요. 말이 많아졌다, 적극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요? 왜 달라졌습니까? 자,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낯선 생활에 적응을 했죠. 낯선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극적이고 말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낯선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적극적이고 말이 많아졌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볼까요? 제이슨 씨는 행사에, 무슨 행사예요? 장기자랑 대회입니다. 장기자랑 대회에 많이 참여할 것이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참여해야죠 라고 얘기했죠. 벌써 곡도 정해놨습니다. 두 번째, 애나 씨는 제이슨 씨의 성격을 부러워한다? 네, 맞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저도 제이슨 씨 같은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이슨 씨 같은 성격, 적극적이고 말이 많은 성격, 활발한 성격, 사교적인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제이슨 씨는 한국에 와서 성격이 달라졌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OX 문제가 55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듣기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애나 씨와 제이슨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휘, 성격에 관련된 어휘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취미 모임이라고 표현했던 동호회 또는 동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듣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읽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읽기 부분입니다. 다음은 읽기 부분에 나온 이런 어휘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어휘는 처음 나왔는데요. 이 개방적이다, 개방이라는 말은 오픈, 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개방적이다, 열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다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요, 개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시대가 변하면서 뭔가 상황이, 세상이 바뀌고 있죠.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개방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보수적이다라는 말은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열지 않고 닫아두는 사람입니다. 닫아두면 다른 것들이 와서 들어오지 못하겠죠.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좀 거부하는,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요,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수적인 것은 나쁜 거예요? 아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잘 지켜가는 것, 이런 것들도 좋게 생각할 수 있죠.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성격이 더 좋은 건지, 어떤 성격이 나쁜 건지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냥 다르구나, 다른 것이구나, 같지 않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개방적이라는 것은 오픈, 여는 것이다. 그래서 다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고요. 보수적이라는 것은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중하다, 잘 생각하는 것,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꼼꼼하게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예민하다는요, 민감하다 같이 알아두시고, 민감하다 반대는 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머 감각이 많다, 이걸 뭐 유머러스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상하다와 친절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정이 많다가 따뜻하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이 강하다, 내가 맡은 일을 반드시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보통 리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아주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호기심 뭐예요? curiosity,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궁금해요, 너무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호기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과학자 뭐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겠죠. 실험을 하거나 그다음에 활발하다, 꼼꼼하다 이런 어휘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어휘들이 왜 나왔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교사,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 공무원 뭐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통역사, 그 다음에 번역가 같이 알아두시고요. 미용사, 네일 아티스트,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성격이 필요할까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의 생각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요. 교사, 선생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꼼꼼해야 됩니다. 꼼꼼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이 많아야 됩니다. 정이 많다,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상해야 되고요. 당연히 학생들에게 친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책임감 그리고 꼼꼼해야 되죠.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역사, 번역가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역시 꼼꼼한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꼼꼼하게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용사, 네일 아티스트. 오, 여기 보면요. 아티스트잖아요. 아티스트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방적이다. 뭔가 새로운 것들,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창의적인 것들을 위해서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기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이렇게 알아가는 거. 이런 것도 아티스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하면 예술가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이죠. 자,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이 많다,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절해야 되죠. 여기서는 자상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 번역과 통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번역, 통역 다 영어로 하면 translate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나눠서 씁니다. 이 통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번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외국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된 책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잉글리시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바꾸는 것, 글로 쓰는 것을 번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로 된 말을 한국어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통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좋은 외국 책을 한국어 책으로 바꾸는 것을 번역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회의에서 한국 대통령과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가운데 서서 잘 듣고 외국어로, 잘 듣고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통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에 보면 여기 밑에 쪽이요. 여기 밑에 쪽에서 어떤 사연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입사원이에요. 한 달 전에 입사를 했네요. 한 달 전에 입사를 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화장품 회사입니다. 이 화장품 회사에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화장품을 팔다, 판매하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걱정이 있어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저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래서요, 고객님들, 화장품을 사는 고객님들과 이야기할 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한 달 전에 입사한 신입 사원입니다. 제 성격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친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말도 잘하고 다정한 편인데 업무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힘듭니다. 제 일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라서 손님들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대화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성격이 조용하다면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선택한 게 조금 대단한 도전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요, 이미 이런 대단한 도전을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대단한 도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도전을 밀고 나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내성적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화장품 판매를 해야 됩니다. 화장품 사세요. 이렇게 화장품을 소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는 일을 할 때는, 직업을 가졌을 때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내 성격이 조용하다, 활발하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프로페셔널한 느낌으로 내 직업이니까 내가 소개를 잘하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제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능력을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한 이야기인데요. 성격은 바뀌지가 않는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인 능력이 더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능력을, 사회적인 능력을 키워서 이 일에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읽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읽기 지문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집에요? 아빠가 살고 있고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고 딸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밖에 나갔다 왔죠. 밖에 있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물어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 분위기가 안 좋냐라고 물어봤냐면, 원래는 이렇게 네 식구가,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요, 굉장히 활발한 분위기예요. 항상 이렇게 웃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평소에 이런 웃는 분위기였는데, 이날은 다들 좀 안 좋은 분위기인 거예요. 막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랑 파이팅! 이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래 아버지는요, 굉장히 활발한 분이에요. 활발한 분이어가지고 모임도 많이 갔습니다. 동호회, 동아리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그날도 활발하게 모임에 갔다 오셨죠. 모임에 갔다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밤늦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이 두 분,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한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
아빠가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늦게 들어온 거죠. 원래 결혼기념일에는 뭐 해야 돼요? 엄마랑 아빠랑 좋은 시간을 갖고 서로 선물을 주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절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인데 아빠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요,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나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엄마가 난 나갈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나가셨어요. 이렇게. 나가셨고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아들이요,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좀 늦었지만 우리 엄마를 위해서 결혼 기념일 파티를 준비합시다 라고 했고요. 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왔을 때 어때요? 엄마가 돌아왔을 때 와, 서프라이즈! 이렇게 깜짝 놀랬겠죠. 그런데 바로 웃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미안해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 이렇게 눈을 흘기다 라고 표현합니다. 눈을 흘기다 이거 표현 보고 시작할게요. 눈을 흘기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는 것을 눈을 흘기다. 좀 화가 난 상태에서 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눈을 흘기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것이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다정하고 유머 감각이 많아서 늘 대화도 많이 하고 집안이 시끄러운 편인데 이날은 조용했습니다. 동생에게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부모님이 결혼기념일에 크게 다투셨는데 그때부터 대화를 안 하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편이시라서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모임에 나가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날에도 동호회 모임에 가셨는데 특별한 날인 것을 잊어버리고 밤늦게 들어오신 겁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저녁 내내 기다리셨고 결국 화가 나서 그 후부터 아버지와 말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어머니께서 외출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아버지께 늦었지만 결혼기념일 파티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같이 준비하자. 라고 하셨고 저와 동생은 아버지를 도와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어머니 선물을 사러 나갔고 저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어 가족이 모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미안해, 이제부터 달라질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물을 주니까 어머니께서는 눈을 흘기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이요. 여기 글 안에 들어있죠.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라흐만 씨가 고향집에 갔을 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죠. 뭐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결혼기념일에 크게 다투셨습니다. 이 다투다라는 말은요,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다투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말다툼 하고요. 말싸움 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다라는 말은 싸우다라는 말과 비슷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2번을 봅시다.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 운영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거 직업을 얘기한다면 여행사 사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성격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여행사 사장님이고요. 그리고 성격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호회도 자주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번엔 OX 문제를 표현해 봅시다. 라흐만 씨 가족은 보통 조용한 편이다? 아니요. 대화도 많이 하고 항상 시끄럽고 유머 감각도 많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다음에 라흐만 씨 아버지와 동생은 어머니 선물을 샀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버지와 동생은 선물을 사러 나갔고요. 나는 라흐만 씨는 뭐 했어요? 요리를 했다고 했죠. 자, 라흐만 씨는 밖에 나가는 대신에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라흐만 씨는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 아니요. 결혼 기념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싸웠어요. 왜 싸웠습니까? 아버지가 잊어버리고 다른 모임에 갔다 왔죠. 그러니까 그때 저녁 식사를 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라흐만 씨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던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읽기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월크북에 있는 익힘책에 있는 읽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월크북 익힘책 24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나는 외향적인 성격일까, 내성적인 성격일까, 이걸 판단하는 질문 6가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평소 생각을 깊게 하는 편이다. 그러면 내성적이고요.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조용해진다. 그러면 내성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힘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서 해결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일이 있어.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혼자서 해결하는 게 더 편해요. 이런 사람들은 내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외향적인 성향 봅시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먼저 말을 거는 편이다. 이런 사람은 외향적이고요.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외향적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내성적인 성격은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 말을 안 하는 편이다? 맞죠? 그런 사람들이 내성적이죠.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려는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에 가깝다? 아니요. 외향적인 성격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처음에는 O, 1번은 O가 되겠고요. 2번은 X. 자, 외향적인 성격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불편해한다? 아니요. 불편해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을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관심과 시선을 뭐라고 생각해요? 불편하다. 불편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편하다. 편하다 또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편해요. 그리고 나는 꼭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서 신조어로 뭐라고 하냐면 관심종자라고 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관종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종이라는 표현이 관심이 필요해요. 저에게 관심을 좀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쁜 말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쁜 말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다른 SNS를 통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격은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성격이 좋다, 어떤 성격이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자, 2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격을 이야기할 때 장점과 단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면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 내성적인 성격을 단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신중하고 말을 가볍게 옮기지 않는 모습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소심한 성격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다. 성격은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는 소극적인 성격이 문제야, 너는 좀 소심한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자, 문제를 보면요. 1번에 제가 넣어서 말씀드렸는데 내성적인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2번은요. 성격은 생각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주제가 되겠고 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쓰기 부분에서는 장점과 단점,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요. 3과를 준비해서 들어갈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